혹시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느낀 적 있나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기보단 디지털 세상에 푹 빠져 지내고 어른들조차도 조용히 혼자 생각할 시간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 내면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깊이 탐구했던 심리학자 칼 융의 초기 아이디어와 그가 생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레드북과 블랙북을 통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혼란과 내면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외부 세계에 점점 더 몰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 우리 내면의 세계는 점점 소외되고 있죠. 칼 융은 이런 현상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면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 결국 그 억눌린 감정과 생각들이 의식 밖에서 자라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죠. 이건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는 위기의 뿌리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내면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 내면은 밖으로 투사되어 운명처럼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 안에 분열된 갈등을 외부에서 겪게 되고 그것이 결국 사회적 문제나 전쟁, 환경 파괴 같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런 이야기는 100년도 더 전에 융이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의 아이디어는 너무 급진적이고 상징적이라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특히 그의 핵심적인 통찰이 담긴 레드북과 블랙북은 오랜 시간 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융은 이 책들을 거의 예언서처럼 남겼고 그가 직접 쓴 판타지와 꿈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들엔 인간의 무의식이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자아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융의 초기 작업들을 편집하고 연구해온 학자 손 샴다사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융의 모든 창조적인 작업은 그의 초기 환상과 꿈에서 시작되었으며 레드북과 블랙북은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저작들 중 하나다. 실제로 이 책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융의 생각을 절반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에는 단순한 심리 이론이 아니라 그의 가장 깊은 개인적인 체험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융기 블랙북에서 철학자 니체의 사상을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도서관 사서와의 대화에서 니체의 철학은 너무 자극적이고 도발적이어서 일부 사람들에겐 자유를 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해요. 융은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일정한 질서와 경계, 그리고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블랙북을 통해 마치 기도의 책처럼 인간이 무의식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융은 단순히 개인 심리를 연구한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류 전체가 겪는 집단적 무의식, 신화, 상징, 종교의 의미를 탐구한 사상가였어요. 그래서 그가 남긴 기록들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신화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특히 레드북에서는 기존 종교나 철학의 죽음을 선언하는 동시에 영혼의 재탄생을 말하죠. 차라투스트라가 신의 죽음을 선언했다면 융은 영혼의 부활을 이야기한 셈입니다. 이쯤 되면 왜 융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저작들을 생전엔 공개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질 수 있어요. 융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추구한 지식은 당시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그 체험을 해야 했고 그 체험을 현실이라는 땅에 심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저 주관적인 가정일 뿐이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융의 작업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여정이자 시대를 향한 메시지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칼 융의 레드북과 블랙북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내면의 공허와 혼란, 그리고 사회 전반의 불안정함이 윤기 예언했던 위기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성공과 발전에 집중한 나머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점점 소홀히 하고 있어요. 마치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요. 융은 이런 상태를 자아 팽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즉, 자아가 너무 커져서 자기 무의식을 억누르고 외부 세계에만 몰입한 나머지 내면의 균형을 잃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럴 경우 무의식은 억압된 에너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불안, 우울, 무기력 또는 반복되는 갈등과 같은 형태로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면의 상황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처럼 외부에서 일어난다. 이건 단순히 심리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는 외부에서 충돌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책들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융이 실제로 겪은 내면 탐험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블랙북에서 자신이 겪은 환상, 대화, 상징적 체험을 일기처럼 남겼고 이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레드북을 작성하게 됩니다. 일종의 심리적 연금술이라 할 수 있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 즉 인간이 자신의 내면과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이 책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내면 여행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삶이 너무 외부지향적이고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일수록 내면의 침묵과 사유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블랙북에서 융은 더 작아지고 더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선 외부 소음을 줄이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개인의 내면 세계는 사실 하나의 우주와도 같습니다. 이 무의식 속에는 우리의 상처, 욕망, 두려움뿐 아니라 치유와 통합의 열쇠도 함께 들어있어요. 융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내면에 귀 기울이라, 거기서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의 혼란한 시대는 어쩌면 새로운 신화를 필요로 하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가치와 구조가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이야기입니다. 융은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상징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내면적 신화로 풀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신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물론 융의 방식이 때로는 신비롭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우리가 잊고 있던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려 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과학과 철학, 종교와 문학을 모두 넘나들며 내면의 진실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융이 남긴 책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그런 아주 사적인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자기 내면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또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해서 융의 사상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여행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